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늘은 컨스트레인트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객체의 사이즈를 조금 편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해당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화문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유리 강화도어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작업을 할 때 거의 매번 사용하는 소스인데 이 사이즈가 매번 변합니다. 그래서 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존에 맥스를 사용할 때는 요거를 만들어 놨었는데 블렌더로 넘어오고 나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객체의 사이즈를 조정한다라고 하면은 높이 값을 조정해야 될 경우에 그냥 전체 다 같이 그냥 에디트 들어가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죠. 맥스는 이렇게 안 되고 에디트 폴리 모디파이어를 따로 올려서 하거나 아니면은 객체를 다 따로 움직여 줬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했던 거고요. 블렌더는 뭐 굳이 필요가 없기는 하겠죠. 그런데 가로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얘도 옮기고 얘도 옮기고 얘도 옮기고 얘도 옮기고 왜 위로 갔을까요?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좀 많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옆으로 움직이는 사이즈가 다 제각각 다릅니다. 여기가 100이 갔다 그럼 여기는 50. 얘 같은 경우에는 또 100이 간 상태에서 50이 더 가야 되고 여긴 또 반대로 50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 번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엠프티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엠프티 객체로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엠프티 객체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엠프티 객체가 여러 개가 좀 있기는 해야 돼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프티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엠프티 객체를 이렇게 일단은 끝단에다가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결국은 사용하는 기능은 후크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후크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버텍스를 그룹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엠프티 객체는 어떠한 버텍스가 후크가 걸려야 되는가 보면은 요만큼이죠, 요만큼. 왜냐? 여기는 옆으로도 움직이고 위로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옆으로만 움직이죠. 바닥 쪽은 항상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얘가 올라간다고 해서 얘가 같이 딸려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요만큼만 후크가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후크가 걸릴 만한 그룹이 있는 위치에 일단 엠프티 객체를 다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도 하나가 필요할 거고요. 아래쪽 가운데도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필요하겠죠. 최종적으로 도어 끝단 쪽에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엠프티 객체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설정할 거는 여기에 있는 엠프티 객체가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결국 얘네들도 같이 따라 올라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맥스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됐었는데 블렌더에서는 약간 좀 편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맥스 같은 경우에 서로 투웨이 커넥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Z값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은 안 되고요. 약간 꼼수를 써야 됩니다. 일단은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컨스트레인트, 카피 로케이션, 그리고 Z축으로만 왼쪽에 있는 객체의 Z축으로 얻어오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객체를 움직이면 같이 딸려서 올라오기는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객체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가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 Z축을 왼쪽에 있는 객체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Z축 값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아래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느냐? 움직일 수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는 옵셋 옵션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Z값은 옵셋 값이 됩니다. 결국은 왼쪽에 있는 엠프티보다 오른쪽에 있는 엠프티가 2300만큼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Z값이 0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 수는 있죠. 자, 일단은 옵셋을 끈 상태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객체를 움직이면은 오른쪽 게 움직이는데 다음은 오른쪽 걸 움직였을 때 왼쪽 게 또 움직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두 개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고 역시나 카피 로케이션 Z축으로만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됐더니 바닥으로 가라앉았죠. 왜냐? 오른쪽에 있는 객체의 Z축 값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걸 왼쪽으로 먼저 걸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걸 오른쪽으로 두 번째 걸었습니다. 어떻게 작동되는지 볼게요. 자, 왼쪽 걸 움직이려고 그러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컨스트레인치를 건 거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컨스트레인치를 걸어서 아까는 오른쪽 게 안 움직였죠. 근데 이제는 오른쪽 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객체의 옵셋 값을 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되고요. Z값 다시 0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두 개가 다
서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 서로 공유하는 값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움직임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멀리다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empty 객체를 다시 한번 만들어 놨고요. 조금 더 멀리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했던 걸 똑같이 해볼게요. 카피 로케이션 Z축, 얘도 카피 로케이션 Z축, 그리고 얘는 옵셋 값은 0.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자, 오른쪽 거를 분명 먼저 잡았죠. 근데 지금 오른쪽 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움직임이. 그래서 결국은 움직이지 않는 쪽에 옵셋을 켜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값은 0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나타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네가 움직일 때, 얘네가 막 튑니다.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튀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스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객체가 하나 있는데 이 객체에다가 스냅을 붙여주려고 하면 안 붙죠. 왜냐? 얘가 옵셋이 잡혀서 그래요. 자, 옵셋이 들어간 쪽에 Z축 좌표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스냅이 먹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른쪽 거는 이제 스냅이 됐죠. 근데 왼쪽 걸로 스냅을 하려고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스냅이 걸려야 되는데 이만큼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컨스트레인트나 아니면 드라이버가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서로 Z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서로 Z값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무한반복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요. 드라이버를 이용을 할 거고요. 드라이버를 이용을 하는데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 가서 보면 여기 트랜스폼 항목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 델타 트랜스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델타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좌표 공간이라고 조금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은 Z축을 건드려 보면은 그냥 똑같이 움직여요. 여기서 움직이나 여기서 움직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값이 다른 값을 가진다.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하고요. 자, 왼쪽에다 파이썬 콘솔을 열어놓고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케이션 Z축 위에다가 우클릭해서 카피 풀 데이터 패스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이썬 콘솔에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로케이션 2번이라고. 자, 그 다음 다시 이번엔 델타 트랜스폼에 있는 Z 위에다가 우클릭해서 카피 풀 데이터 패스 여기서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델타 언더바 로케이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드라이버를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객체에다가 드라이버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Z축 위에 어디가 돼도 상관이 없죠. 사이드 패널도 괜찮고요.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도 괜찮습니다. 컨트롤 D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드라이버가 잡히고요. 오브젝트는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의 Z값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어디 이상한 데로 이동을 했죠. 신경 쓰지 말고요. 다시 한번 Z축 위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오픈 드라이버 에디터에서 얘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드라이버 에디터를 하나 열고요. Z축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에 드라이버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뭘로 가지고 들어왔느냐? 여기 X 써있는 거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트랜스폼 채널에 empty 객체 1번 지금 타겟으로 지정한 거죠. 이 오브젝트의 X축을 Z축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축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Z축을 Z축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값에다가 2.3 더해버렸죠. 동일한 높이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VAR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아까 카피 로케이션을 사용했을 때와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고요. 오른쪽 거는 왼쪽에 있는 객체에서 Z값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왼쪽에 있는 객체를 선택해서 드라이브를 똑같이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를 일단 그냥 카피만 하면 되겠죠. 카피 드라이버 왼쪽에 있는 객체 선택하고요. Z축 위에서 페이스트 드라이버 이렇게 해주고 왼쪽에 있는 객체 선택한 상태에서 드라이버 에디터에 Z 로케이션 선택하고요. 여기에 있는 객체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객체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얘도 위로 못 움직이고 얘도 위로 못 움직이는 이런 락이 걸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그냥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에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드라이버를 Z가 아닌 델타 Z에다가 넣어볼게요. 델타 Z에 우클릭하고 페이스트 드라이버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는 다시 이제 지워야겠죠? 지워 놓고요. 여기에는 드라이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로케이션 왼쪽에 있는 객체의 Z축을 가지고 왔고요. 왼쪽에 있는 것도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면 이제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지금 날아가 버립니다.
보면은 나는 요만큼 움직이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객체가 있을 때 스냅을 걸려고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은 어디 이상한데 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Z 로케이션을 가지고 오는데 이 Z 로케이션이라는 것은 현재 이 오브젝트의 Z 값이 아니고 Z 위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객체가 요만큼 올라갔다라고 봤을 때 지금 두 개가 층이죠. 이거는 뭐 상관은 하지 말고요. 지금 500mm밖에 이동을 안 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서 나온 Z축의 값은 단순히 그냥 Z값이 아니고 Z와 델타 Z를 합친 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싱글 프로퍼티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싱글 프로퍼티로 사용할 때는 여기에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어떤 코드를 넣어야 되느냐? 자, 여기 있는 Z값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카피 데이터 패스를 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여전히 빨간색으로 오류가 떴다고 나와요. 아까 우리가 봤던 파이썬 코드를 보면은 여기 로케이션하고 대괄호 열고 닫고 2번이 있는데 지금 그 대괄호가 보이지가 않죠. 오브젝트의 로케이션 값 같은 경우에는 XYZ가 묶여서 다니는 리스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뭐 리스트인지 튜플인지 뭐 어찌됐든 묶여서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 다니는 것들은 하나의 값이 아니고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세 개의 값 중에 누구를 가지고 올 거냐. 위에서부터 0번, 1번, 2번이기 때문에 Z값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괄호 열고 2, 대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객체의 Z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동일하게 왼쪽에 있는 객체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싱글 프로퍼티로 바꿔주고요. 패스에는 로케이션 2번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움직여 보면은 이게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블렌더 화면상에서 보이는 그리드 하나가 각각 1000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3000 정도로 올라가면은 그 값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또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스냅도 일단 잘 붙고요. 오른쪽 거, 왼쪽 거. 스냅도 잘 붙고 작동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자, 오른쪽 거 갔다가 왼쪽 거 갔다가 막 서로 막 움직이다 보면은 이 좌표 높이 값이 정확하지가 않아집니다. 자, 왼쪽 거를 한번 옮겼다가 오른쪽 거를 다시 내려서 3000 정도 위치에다가 갖다 놔 볼게요. 지금 보면 값이 393이 나오죠.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위치값 같은 경우에는 그냥 Z랑 델타 Z랑 두 개를 합친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명확하게 그냥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만들어 놨을 때 이렇게 스냅이 붙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두 개, 가장 큰 거 해결된 거예요. 나머지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거 한번 위치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운데에 있는 객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동되면은 같이 이동이 돼서 결국은 이 사이 가운데 값 정도로 들어오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스트레인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카피 로케이션 해주고요. 아이고, 카피 로케이션 오브젝트를 찍어주는데 오른쪽 걸 그냥 찍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카피 로케이션을 한 번 더 주고요. 객체만 타겟을 왼쪽 객체로 바꿔주는 거죠. 뭐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왼쪽으로 붙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인플루언스를 0.5를 주게 되면은 맨 처음에 어디에 있던 오브젝트가 일로 한번 이동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는데 0.5의 거리만큼만 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운데에 위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객체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가운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객체가 회전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 가운데에 계속 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3개 됐으니까 이번에는 밑에 3개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객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객체와 모든 좌표가 동일한데 Z값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컨스트레인트를 똑같이 카피 로케이션으로 걸어주는데 타겟은 위에 걸로 하고요. Z값을 뺀 X, Y만 가져가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얘를 움직였을 때 이런 움직임 왼쪽도 마찬가지로 카피 로케이션 Z만 빼고요. 위에 거 따라가게 만들고요. 가운데 거는 똑같죠. 카피 로케이션 Z만 빼고 위에 거 이러면은 이렇게 6개가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 끝에 있는 2개만 남았는데 여기 있는 객체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객체를 통째로 한번 복사를 해서 볼게요. 자, 만약에 오른쪽 위에 있는 엠프티 객체가 움직였다. 이만큼이 움직였다. 라고 하면은 그 움직인 만큼 얘도 똑같이 움직여야죠, 일단은.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은 얘도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같이 가고요. 그리고 전체 지금 요만큼이 기준인데 요거의 절반에서 늘어난 만큼, 그만큼만 더 이동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국 얘가 움직일 기준점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얼만큼 더 늘어난 값이 갈 것이냐?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움직인 만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거리만큼 이만큼 더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컨스트레인치가 아니고 드라이버로 일단 작동하게끔 만들 거고요. 그래서 X축 값에다가 컨트롤 D키 눌러서 드라이버 일단 하나 잡아주고요. 얘는 닫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오픈 드라이버 에디터 열어주도록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객체 선택한 상태에서 드라이버 에디터에 X 로케이션 지금 잡아놓은 거 선택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해당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랜스폼 채널 이 위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선택 오른쪽 거 이렇게 하고요. 일단 값은 제가 L이라고 할게요. 값은 L 더하기 1.5 이렇게 그냥 잡아놓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객체 여기에 있는 엠프티 객체보다 1.5m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떨어뜨릴 거리는 1.5m가 아니고 요 사이 거리만큼 떨어뜨릴 겁니다. 이 사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쉽게 구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X축 좌표에서 여기에 있는 X축 좌표를 빼면은 거리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add input variation 한번 눌러줘서 뭔가 넣을 수 있는 걸 하나 더 만들고요. 얘는 똑같이 그냥 X 트랜스폼 채널 가운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름은 그냥 C 이렇게 센터니까 C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름은 뭐 아무거나 지정해도 상관없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객체에서 더하는데 뭘 더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객체 L 빼기 가운데 왼쪽에 있는 객체 가운데 객체인 거죠. C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움직일 때 이렇게 같이 또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드라이버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게 회전됐을 때 작동이 안 됩니다. 90도 돌아간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면은 전혀 움직임이 없죠. 지금 X축 좌표에 대한 것만 잡혀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Y축에도 동일하게 드라이버를 잡아주면 되는 거겠죠. 어려울 거 없고요. 위에 있는 드라이버 그냥 복사해서요. 밑에다가 Y축에다가 그냥 그대로 페이스트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 선택해서 보면은 Y 로케이션이 새로 생겼고요. Y 로케이션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타입을 X 로케이션이 아니고 그냥 Y 로케이션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여 보게 되면 옆으로도 잘 움직이고요. 대각선 방향으로도 이렇게 잘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대각선 방향으로 가니까 당연히 얘가 회전된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총 8개의 포인트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밑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어려운 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후크만 걸어주면 되는데 후크는 객체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걸어줘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앞에 거랑 뒤에 거 이렇게 두 개만 선택된 상태로 해서 나머지 엠프티 객체에다가 한번 후크를 걸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만 한꺼번에 되는지 한번 볼게요. 두 개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 들어가고요. 내가 원하는 버텍스 그리고 후크가 걸릴 물체 선택한 상태에서 버텍스 메뉴 여기 있는 버텍스 메뉴에 후크 그리고 후크 투 셀렉티드 오브젝트를 하면 되는데 단축키가 컨트롤 H죠. 그래서 타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거는 의식적으로 단축키를 좀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후크가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엠프티 객체를 움직여 보게 되면은 현재 활성화 오브젝트였던 친구한테만 모디파이어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 해야 돼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귀찮은 상황일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방화문 문틀을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잡고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에서 추가로 객체를 선택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컨트롤 클릭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H, 부트 셀렉티드 오브젝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아래쪽도 똑같이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움직여 보면은 이제 방화문들은 잘 움직이죠. 왼쪽 거 움직일 때도 오른쪽 거 움직일 때도 움직이는 객체는 요거 두 개만 될 거고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객체는 이렇게 두 개로 컨트롤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엠프티 객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요해서 만든 거죠. 여기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엠프티 객체는 추가적으로 안 나오게 만들 수는 있는데 굳이 뭐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오브젝트도 후크를 다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오브젝트가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안쪽에 있던 강화도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강화도어 때문에 가운데를 잡은 겁니다. 자, 지금 유리 강화도어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후크를 또 걸어본다 그러면은 여기 잡고 컨트롤 H 이렇게 또 잡고 후크 자, 후크를 다 걸어줬고요. 얘도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유리문이 잘 움직이죠. 반대쪽도 잘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래에 있는 FT 객체에 페어런팅을 시킬게요. 킵 트랜스폼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 가운데에 있는 오브젝트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올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높이 방향에서도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면 되겠죠. 그냥 안 할게요.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이 문인데 문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얘가 이렇게 가는 만큼 한번 움직여 줘야겠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엠프티 객체에다가 페어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퀵 트랜스폼 해서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엠프티 객체를 이동하게 되면은 문이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따라만 가고 사이즈 조정이 안 되니까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갈 수 있게끔 그만큼 버텍스를 얘한테 후크를 걸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옆으로 이동을 했을 때 문이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 여기에 있는 문이 똑같이 늘어나야 되니까 다시 한번 에디트 모드 선택하고요. 컨트롤 H 훅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끝났죠. 왼쪽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후크 이렇게 선택하고 후크 그러면은 다 만들어졌네요. 방어문 손잡이를 안 했네요. 방어문 손잡이는 얘한테 그냥 페어런팅 얘도 얘한테 그냥 페어런팅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문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쓰냐? 내가 지금 문을 넣을 개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그냥 맞춰서 넣으면 되는 거죠. 얘는 여기다 붙이고 얘는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붙이고 이렇게 되면은 보기 싫은 이런 라인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갖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위치만 이렇게 그냥 맞춰서 넣으면 되는 거겠죠. 뭐 이게 싫다 그러면은 그냥 통째로 일단 한번 한쪽 구석을 맞춰서 옮겨 놓고요. 그리고 나서 한쪽 구석을 그냥 이동시키면은 문이 그냥 한 번에 맞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처음 만들 때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주 사용되는 모델링이고 사이즈만 조금 변화를 한다라는 이런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크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후크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 모드에서 버텍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타겟, 객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후크를 걸게 되면은 버텍스 그룹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버텍스 그룹을 이미 설정한 상태라 그러면은 버텍스 그룹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한 번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포인트는 요거 두 개만 남은 거죠. 엠프티 객체는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를 지울 수는 없으니까 다 후크가 걸려있는 상태라서 이 나머지 엠프티 객체들을 만약에 보기 싫다라고 해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서 이거 그냥 오브젝트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의 비지빌리티 항목에 있는 뷰포트를 만약에 해제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한번 지워볼게요. 지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 옆으로 갈 거다. 이렇게 가면은 이상해집니다. 뷰포트에서 꺼버리게 되면은 아예 선택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몹살을 해서 일단 가지고 가고요. 이 오브젝트를 만약에 문을 닫고 싶다. 지금 제가 뭐 피봇 설정이 지금 틀어져 버려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든 뭐 지금 문을 닫는다 그러면 이를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이 이상하게 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후크 모디파이어가 다 걸려 있죠. 아까 우리가 드라이버를 걸거나 했던 것들은 다 엠프티 객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오브젝트는 모디파이어만 있는 상태죠. 이렇게 모디파이어만 있는 상태에서 얘네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우클릭 컨버트 투 메쉬를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전체 오브젝트에 있던 모디파이어가 일단 다 사라지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여기 모디파이어 이 부분 요거는 애드온 켜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Alt 누른 상태에서 어플라이 올을 하게 되면은 전체 내가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의 모디파이어가 다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다시 선택한 상태에서 Alt P 해서 페어런팅도 끊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브젝트가 내 맘대로 이렇게 따로 회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이즈 맞춰놓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얘 옮기고 얘 옮겨서 얘가 이렇게 보기 싫은 이런 가이드 선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비포트 오버레이 항목에서 릴레이션십 라인 요거를 꺼주게 되면 안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정리를 해서 라이브러리에 넣어 놓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필요한 순간에 사이즈를 자유롭게 좀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뭐 너무 복잡한 건 아니더라도 몇 가지 뭐 만들어 놓게 되면은 자주 사용하는 모델링 소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